우리가 집합이라는 게 뭐였냐면 집합은 기준이 명확한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10의 약수들의 모임 하면은 딱 1, 2, 50만 딱 모이는 것처럼 그때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하는 거고, 맞지? 그건 집합의 정의야, 맞지? 근데 명제의 정의는 뭐냐면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을 우린 명제라고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5는 10의 약수이다. 자, 얘는 문장이나 식인데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입니다. 명제야. 그치? 5는 10의 약수이다. 맞잖아. 명제입니다. 그럼 잘 봐. 예를 들어 이번에 3은 10의 약수이다. 자,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얘도 명제입니다. 그쵸? 명제라는 거 아까 내가 뭐랬냐면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면 돼. 얘는 누구나 참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누구나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도 명제고 얘도 명제인 거야. 그래서 명제라는 것 중에는 종류가 참인 명제가 있는 거고 거짓인 명제가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근데 명제는 어쨌든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면 돼. 예를 들어 한영쌤은 잘생겼다. 명제 아니야? 명제지, 그치? 누가 봐도 잘생겼으니까. 누가 봐도 못생겨서 명제인 건가? 아니지, 그치? 이건 명제가 아니고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 맞지? 누구는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잘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니야. 명제는 좀 뭔가 기준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 3은, 아니, 이렇게 해볼까? 1은 작은 자연수이다. 얘는 명제 아니야? 아니죠. 그쵸? 왜? 작은 자연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작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 만약에 위에 1은 가장 작은 자연수이다 이런 말이 들어갔어. 얘는 명제 아니야? 이건 명제겠지. 가장 작은 자연수 누가 보다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뭔가 기준이 명확해지면 돼. 그치? 이러면 명제고 어떨 땐 명제가 아닌 거고. 이거는 너네가 읽어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명제라는 건 읽어보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구나 참 누구나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명제인 거고, 아니면 그게 분명하지 않아. 그럼 명제가 아닌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어. X는 9의 약수이다.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얘는 참인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X는 9의 약수이다.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왜? X가 뭔지 모르니까. 맞지? 근데 만약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맞겠지. 1은 9의 약수인데 2면 아니겠지. 3이면 만족할 거고요. 4도 안 되고 9 이런 것만 만족하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3, 9일 땐 참인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은 참이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얘처럼 누구일 땐 참이고 누구일 땐 거짓. 그러니까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놈들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 얘는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조건. 얘는 명제인데 명제는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면 그게 명제야. 조건은 X값,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면 걔가 조건인 거야. 근데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들이 얘죠. 얘를 모아서 이렇게 집합화하잖아?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줄 거야.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우린 진리집합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 한번 가볼게. 너네한테 X 플러스 3은 5이다.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인 거야. 맞지? X가 뭐일 때만 참이야? 2일 때만 참이야. 그래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뭐야? 라고 하면 2예요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너네가 보통 생각하는 게 명제랑 조건의 차이는 결국 명제는 미지수가 없고요. 조건은 미지수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를 들어 너네한테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5이다. 자, 이 문장이나 식은 조건일까 명제일까 라고 하면 얘는 명제야. 선생님 미지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명제야. 왜? 누가 봐도 거짓이잖아. X에다가 뭘 때려 넣든지 거짓 아니야 이건? 맞지? 누가 봐도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고 없고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정확하게 정의로 판단해야 돼. 읽었을 때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네? 그럼 명제야. 근데 얘는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네? 조건이야. 그 참이 되게 한 애들을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걸 우리 명제와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한번 읽어보면 자, 명제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어도 돼. 문장이어도 되고 걔가 참, 거짓이 구분이 가능하면 걔가 명제인 거야. 누구나 모두 참, 누구나 모두 거짓이라 하면 그게 명제인 거고 조건이라는 건 문자를 포함하면서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가 있고 거짓이 될 때가 있는 걸 우린 조건이라고 할 거고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and를 모아놔서 집합으로 표현하면 걔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너네한테 x는 4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인 거야. 맞지? 그럼 2는 4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야 조건인 거야? 얘는 명제인 거야. 읽었을 때 판단하는 거야. 아, 얘는 명제인 거야. 참인 명제야? 거짓 명제야? 참인 명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이 조건과 명제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알파벳 PQR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야. 무슨 말이냐? 이 조건 P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써줘. 그 다음 요 조건 Q는 이렇게 써줄 거야. 그래서 조건과 명제는 보통 문장이나 식 얘기할 때 명제 P, 조건 P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PQR이라는 기호를 많이 쓸 거고 이 조건 P는요. 요거 조건 맞다고 했잖아.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를 모아놓은 걸 우린 진리집합이라 한다 했지. 그 진리집합이 1, 2, 4잖아. 근데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 그래서 얘를 라지 P를 사용해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어떤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는 그 소문자에 대한 대문자로 집합을 표현해주면 돼. 우리가 집합은 대문자를 사용하니까. 요 차이. 명제는 진리집합이 없잖아. 냅두는 거고. 알겠지? 이제 조건과 명제다. 그래서 조건과 명제는 통틀어서 다 PQR이라고 표현할 거다. 근데 그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 조건에 대한 소문자의 대문자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 내용이야. 이건 표현 방법이고 정의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를 우리는 명제와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그 사이에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의, 정리, 뭐 증명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좀 흐름만 좀 알면 되는데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름만 알면 돼. 잘 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너네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냐면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근데 세 각도 같잖아. 정삼각형은. 그럼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왜냐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하잖아. 마찬가지로 세 변의 길이가 같은데 정삼변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라고 안 하잖아. 약속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걸 우린 정의라고 할 거야. 수학자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두 약속한 거야. 얘는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걸 우리는 정의라고 할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을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도 약속한 거야. 그 직각삼각형에 마주보는 요 변을 뭐라 그래? 빗변이라고 하죠. 그것도 약속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런 거야. 너네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다 정사각형 하나 붙이고 여기다 정사각형 하나 붙이고 여기다 정사각형 하나 붙였어. 그러면서 이런 거 배우잖아. 야, 이 넓이랑 더한 게 이 넓이야라고 막 증명하지. 그지? 그 증명하지. 그 과정이 증명이야. 이 증명하는 애들이 막 여러 개 있잖아. 뭐 피타고라스도 당연히 증명을 했고 뭐 바스카라도 증명했고 뭐 가필드도 증명했고 그 걔네들이 그 증명한 그 과정이 그냥 다 증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 증명을 토대로 만들어진 공식이 이거지. 요거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이 공식을 뭐라고 불러 니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지. 얘가 정리야. 무슨 말이냐? 어떤 정의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거야. 그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증명을 통해서 그 증명을 통해서 또 다른 공식을 증명해내잖아. 얘가 참임을 보여주잖아. 그럼 얘는 정의라고 안 하고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의는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거야. 그 정의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공식들을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 증명이야. 그 증명을 토대로 걔가 참인 게 증명이 됐어? 그럼 걔는 명제가 돼버리고 그 명제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흐름이 그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의라는 건 그냥 그 명확한 정한 문장, 약속한 문장을 우린 정의라고 하는 거야. 약속한 거. 그치? 그 정의를 토대로 뭔가 증명이라는 걸 해낼 거고요. 그 증명을 토대로 뭔가 공식이 나오면 그거는 참인 게 이제 증명이 되면 걔는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정의라고 안 부르고. 무슨 말인지 알아? 요 흐름만 좀 알면 돼. 정의, 증명, 정리의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솔직히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 아마 나와봤자 그 보기 준 다음에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 정의의 뜻은 뭔지, 증명의 뜻은 뭔지 뭐 요 정도?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한번 읽어볼 필요 있다라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의, 증명, 정리라고 한다. 그럼 이어서 아까 그 조건과 진리집합이라는 건 설명했고 여기 나와 있는 부정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요 부정.
자, 이어 들어봐. 부정. 이 부정이란 뜻은 이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부정은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사건 혹은 여집합. 여집합의 느낌, 여사건의 느낌을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 여사건, 여집합 이런 걸 그냥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집합. 요거 이제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명제 P가 있는데 걔는 X는 아니 2는 짝수이다. 자, 얘는 당연히 명제가 맞죠? 2는 짝수이다인데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야, 맞지? 그때 이 참인 P라는 이 명제를 너네한테 부정해달래. 이 명제를 부정해달라고 시킬 거야.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해달라는 거 어떤 느낌으로 가면 되냐면 잘 봐. 요 P를 부정해달라는 건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 2는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야.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야. 그래서 괜히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부정하지가 아니야. 알겠지?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뭐뭐이다만 부정을 해서 뭐뭐가 아니다라고 해주면 돼. 근데 얘는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 짝수가 아니면 반드시 뭐야? 홀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돼. 2는 홀수이다 라고 써도 되긴 돼. 왜? 얘는 짝수가 아니면 무조건 홀수니까. 짝수가 아니다라는 뜻이 홀수니까. 이건 가능하긴 해. 근데 보통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해볼까? x는 3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조건이야. 그지? 왜? x가 3일 때만 성립하니까. 그지? 근데 이 조건을 너네한테 부정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 x는 3이 아니다라고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되게 별거 없지?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그때 잘 봐. 내가 P라는 명제를 부정했다라는 뜻에서 요 명제의 부정이 요거인 거잖아. 그래서 그 명제의 부정이라는 뜻에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P라는 애를 부정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물결 표시해 줄 거야. 물결 표시. 이게 물결 표시 P라고 해주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not P라고 읽을 거야. 그 영어에서 니네 not이 이렇게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not P를 기호화한 거야. not의 n자를 물결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not P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P라는 명제의 부정은 not P다라고 하면 돼. Q라는 요 조건의 부정은 뭐라고 하면 돼? not Q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앞에 물결이 있다라는 건 이 새끼 부정했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기억해줘야 돼. 그다음 이어서 잘 봐. 너네가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입니다. 이거는 너네가 이미 집합의 연산에서 아마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왔을 거야.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고 합집합을 우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또는이라고 하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인 거야. 그리고 또는은 보통 영어로 or이라고 표현하죠. or의 부정은 그리고 and인 거야. 알겠지? 이게 서로 부정관계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라는 걸 외워야 돼. 이게 어디서 보통 나오냐면 너네 드모르간의 법칙 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의 부정이 뭐야? 이제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 요거다라는 거지. 이거의 부정은 이거인 거 맞니? 여기서 지금 배웠으니까. 그지? 그럼 잘 봐.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 얘는 요걸 풀라고 하면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x-2 하나 x-1 하나가 0이다가 되겠지. 그때 x값은 니네가 뭐라고 쓰냐면 자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얘는 2 또는 1이라고 쓰는 거야. 가끔 중학교 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웬만하면 아마 중학교 선생님들이 별로 뭐라고 안 했을 거야. 근데 이제 명제라는 걸 정확히 배우면 또는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써야 돼. 왜? 또는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2만 만족해도 되고 1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야. 그게 니네 앞에 연산에서 배웠잖아. 집합의 연산에서. 또는의 의미가 A만 만족해도 되고 B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가 있고 B가 있어. A 또는 B의 의미가 뭐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또는. 합집합의 의미. A만 만족해도 되고 B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 이게 또는의 의미잖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풀 거고 요 2차 방정식에는 니네가 2 또는 1이라고 적지 2하고 1이에요 라고 안 적잖아. 그치? 2 또는 1이라고 적는 거야. 그럼 자 이걸 부정해보자. 자, 2 또는의 부정을 하잖아. 얘의 부정. 얘를 풀었더니 얘가 나왔는데 얘를 부정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얘는 x가 2가 아니고 x는 1이 아니다가 나와야 돼. 무슨 느낌이냐면 잘 봐. 얘는 x가 2 또는 x가 1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사실상.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적은 것 뿐이지. 얘를 부정하잖아.
얘도 부정해야 되고 얘도 부정해야 되고 또는도 부정해야 돼. 보통 OR의 부정은 AND라고 하는데 AND는 반점으로도 표현한다. 그래서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해야 돼. 그래서 2도 아니고 1도 아니다가 돼야 돼. 실제로 얘 부정이 얘라고 했잖아. 얘를 풀어보자. 얘는 x-2 하나, x-1 하나가 0이 아니다지. 그 말은 x가 2면 안 되지. 그지? 2만 아니면 돼? 아니잖아. 1도 아니어야 돼, 절대. 2도 아니면서 1도 아니어야 되잖아. 그지? 요거야. 그리고의 느낌인 거야. 실제로 요거의 부정이 요게 맞으니 요거의 부정도 얘가 맞는 거야. 그래서 요걸 부정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하라 그러면 얘도 부정되고 얘도 부정되고 얘도 부정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 A 또는 B에 부정을 해줘 라고 하잖아?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야? A여, B여, 교가 되는 거야.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A도 부정, B도 부정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집합의 연산에서 소홀히 했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 근데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드모르간에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했잖아. 그게 다 이 내용이야. 설명하자면.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 라는 걸 외워놔야 돼. OR의 부정은 AND다라는 거. 알겠지? 요거 쭉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이렇게. 그다음 이어서 또 부정관계인 거 이제 간단한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너네 뭐뭐가 작다의 부정은 당연히 뭐가 돼?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 요 정도는 알지 맞지?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요 정도는 알 거 아니야. 또 그다음 좀 특이한 건데 모든이라는 말의 부정은 어떤이 됩니다. 요건 좀 특이하거든. 모든이라는 말의 부정은 어떤이야. 그럼 반대로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야. 당연히 거꾸로 가는 거야. 서로 부정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정관계는 외워놔야 되는데 모든과 어떤은 솔직히 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모든과 어떤을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왜 부정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게 되게 애매해. 그래서 그냥 외울게. 미안하지만. 그냥 외우는 게 나아.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의 말이다라는 걸 너네가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걸 부정하면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지? 이거는 좀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지금 한번 정리해서 써놔봐. 거기다. 옆에다. 빈 공간 좀 있을 거거든. 없나? 요 위에 없나? 여기 위에다가 요 내용 니네가 작게 한번 써놔봐. 요 정도는 외워놔야 돼.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정리할 거 니네가 한번 정리해봐. 요 기호 정도만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요 기호 정도만. 여기 서로 부정관계다라는 거. 한번 적어놔. 적으면서 한번 외워야 돼. 부정관계. 서로 부정관계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부정이라는 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간단하게 P다의 부정은 P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기호로 뭐라고 할 거냐면 not P라고 쓸 거라고. 물결 표시로. 읽을 때 not P라고 읽어주면 돼. not P.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떤 P가 조건이야. 만약에 지금 여기 명제지만 P가 어떤 조건인데 P의 진리집합이 아마 여기 있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정인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부정은 여집합, 여사건 그 느낌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P의 부정은 P의 여집합. P의 부정은 not P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알고 있으면 좋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또는과 그리고의 부정인데 P 또는 Q의 부정을 하잖아. 그러면 P도 부정되고 Q도 부정되고 또는도 부정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부정하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야. 다시 P 또는 Q를 부정하면 P도 부정돼서 not P, Q도 부정돼서 not Q 또는도 부정해서 그리고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X는 2 또는 1이다를 부정하면 2가 아니고 1도 아니다라고 가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상. 알겠지? 요걸 생각을 해주면 된다. 요걸 우리는 부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 한번 읽고 되면 되고 그러고 나면 잘 봐. 자, 이 명제라는 단원인데 갑자기 조건이라는 게 아까 등장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명제와 조건 둘 다 똑같은 소문자 기호로 막 표현한다고 하지. 왜냐면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 명제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 아까 X는 아니 2는 짝수이다. 자, 얘는 명제가 맞죠? 2는 짝수이다. 참인 명제야, 거짓 명제야? 참인 명제잖아, 맞지? 요 참인 명제를 있잖아. 내가 한번 부정했어, 얘를.
얘를 부정해볼게. 얘를 부정하면 요 명제의 부정은 낫피가 될 거고 그 낫피는 뭐라 그랬냐면 2는 짝수가 아니다지. 그래서 얘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 그 명제를 부정하면 거짓이 돼. 그치? 2는 짝수가 아니다. 거짓이잖아. 그치? 근데 어떤 명제가 거짓이야 만약에. 그럼 걔를 부정하잖아. 그럼 걔는 참이 돼.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한 명제일 때만 가능한 거야. 되게 간단한 명제. 그냥 바로 읽었을 때. 근데 명제가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짜리로 잘 안 줘. 어떻게 줄 거냐면 이 조건이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할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제를 있잖아. 조건 두 개를 연결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집중해봐. 이제부터 좀 어려워. 잘 봐. 이런 거거든. 잘 봐. 너네한테 이거 지울게. 헷갈리니까. 자 어떤 조건 P가 X는 3의 약수이다. 라고 해볼게. 얘 조건 맞잖아. 그치? X는 3의 약수이다. 맞지? 조건. 그 다음 이어서 어떤 조건 Q는 X는 9의 약수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 자, 얘도 조건 맞죠? 그죠?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할 건데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P이면 Q이다. 라고 연결할 겁니다. 그 연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P이면 Q이다. 이건 내가 임의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표현해. P이면 Q이다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할 거야. 알겠지? 요게 뭐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연결했다 이런 뜻이고 얘를 쓰는 방법은 이걸로 한번 보여줄게. 얘는 이거야 그냥. X가 3의 약수이면 X는 9의 약수이다라고 연결한 거야. 이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한 문장이 요거인 건데 그때 요 뭐뭐이면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정이라 그래. 가정. 요 뒤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뭐뭐이다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조건이었던 두 문장을 연결하잖아. 그럼 얘는 조건이었거든. 근데 연결하면 명제가 돼. 왜냐면 읽어볼게. 자, X가 3의 약수이면 X는 9의 약수이다라는 문장은 야 X가 3의 약수라고 가정해봐. 그럼 X는 뭐야? 1 또는 3이겠네. 라고 하면 당연히 X는 뭐야? 9의 약수가 맞잖아.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조건 두 개를 연결하잖아? 그럼 명제가 돼버리고 그럼 당연히 무조건 참이라는 건 아니야. 참일 수도 있고 명제일 수도 있는데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이 가정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 이 결론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이 진리집합에 포함되잖아? 그럼 참이야. 난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 P이면 Q이다라고 했잖아. 얘가 혓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주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으면 참인 거야.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으면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거꾸로 X가 9의 약수이면 X는 좀 간단하게 쓸게. 3의 약수이다라고 연결했다고 해봐. 자, 이 조건과 조건을 연결했어. 자, 물어볼게. X가 9의 약수면 X는 3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 아니지. 왜? X가 9의 약수면 1, 3, 9가 있는데 만약에 9면 아니잖아. 만약에 9면 아니잖아. 거짓이잖아. 그치?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따진 거야? 얘 진리집합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포함되니까. 주둥이랑 혓바닥. 얘가 주둥이라고 생각해.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다르니까 거짓이야. 얘는 뭐야?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으니까 참인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포함 관계가 만약에 없어. X가 4의 약수면 X가 3의 약수이다. 이건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틀린 말이잖아. 진리집합 4의 약수 뭐야? 1, 2, 4. 3의 약수 뭐야? 1, 3. 포함 관계 있어 없어? 없지. 포함 관계가 없어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둥이나 혓바닥 방향이 같은 게 존재해야 참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존재해야 참이라는 건 이것도 가능해. X가 2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 이건 내가 지금 비교적 간단한 것들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문제는 되게 어려울 거야. 집중해봐. 자, X가 2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 이건 너네가 읽어봐도 참이라는 게 느껴지지. X가 2의 배수면 짝수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양수 중에라고 얘기할게. 일단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자. X가 2의 배수면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 2, 4, 6 이렇게 쭉 가겠지.
마찬가지로 x가 짝수도 2, 4, 6 이렇게 짝짝쭉 가겠지. 그럼 얘는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냐?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지. 이런 집합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어도 참이야. 그지? 그래서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 같은 게 존재하면 참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 같은 게 존재하면 참인 거야. 근데 그게 없어. 그럼 뭐야? 거짓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건과 조건을 연결했을 때 너네가 읽어보고 당연히 읽어보고 파악이 되면 제일 베스트. 맞잖아. 솔직히 이거 그냥 읽어보고 그냥 참인 거 알았잖아. 그럼 제일 좋지. 근데 그걸 따지기 어려울 때 뭐 한다? 진리집합을 구해볼 거고 포함관계를 봤는데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아? 그럼 참인 거야. 문제를 한번 볼게. 잘 봐. 간단한 거밖에 없더라고. 자, 여기 있는 거 보자. 자, 이것도 봐봐. 18의 약수이면 9의 약수이다. 어떤 놈이 18의 약수면 9의 약수래.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일 거야. 왜? 18의 약수에는 18이 있는데 그거는 9의 약수가 아니잖아. 이건 거짓인 명제야. 이어서 가봐. A랑 B랑 곱한 게 0이면 A 또는 B는 0이네. 이건 맞을까 틀릴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이야. 왜냐면 A랑 B랑 곱해서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게 A 또는 B가 0이라는 거 아니야? 얘랑 얘랑은 똑같은 말이라서 참인 거야. 그지?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이면 이거래.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문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이거 너무 쉬우니까. A 플러스 B가 짝수이면 A 또는 A가 짝수거나 이렇게 할까? A가 짝수 또는 B가 짝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왜? 잘 봐. A랑 B랑 더해서 짝수라는 거 어떤 게 있어? 짝짝이거나 홀홀이거나지. 아이고. 그지? 짝짝 아니면 홀홀이잖아. 근데 A가 짝수거나 B가 짝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거나잖아, 거나. 그럼 뭐야? A만 짝수여도 되지. 그지? 그 다음 B만 짝수여도 되지. 그지? 둘 다 짝수여도 되는 거지. 그지? 또는이니까. 그럼 포함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거짓이네. 왜? 짝짝은 있지만 홀홀은 없네, 여기. 반대로 얘기도 없잖아. 포함관계가 없는 거야. 거짓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이걸로 따져주는 거야. 우리가 얘의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을 확인해 따져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 진리집합을 잘 생각하면서 아, 얘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 주둥이나 혓바닥 방향 같은 게 있나?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좀 내가 만든 것들이라서 좀 간단한데 아마 뒤에 문제 보면 느낌이 좀 올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명제라고 한다. 그래서 명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연결한 거. 가정과 결론이라고 할 거고 뭐뭐 이면을 가정, 뭐뭐 이다를 결론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걸 두 개 연결한 거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내가 설명한 거야. 이거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여기 발레라는 게 있는데 발레라는 거 내가 잠깐 요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할게. 잘 봐. 아까 내가 너네한테 모든이나 어떤이란 말을 좀 설명한다 그랬거든. 모든과 어떤. 이 모든과 어떤이 무슨 차이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봐. 집중해봐. 모든이라는 건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자, 이 명제를 읽었을 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일단 명제는 맞거든요.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거짓이야. 모든 남자들은 꼭 군대에 가진 않잖아. 그치? 이어서 어떤 남자들은 아이고 들은 군대에 간다.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 너네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아, 어떤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참이잖아. 누군가는 가잖아. 그치? 그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선 모두 다 가야 돼. 모두 다 가야지. 누구라도 한 명 안 가면 거짓인 거야. 예를 들어 내 친구인데 군대 안 갔어. 내 친구인데 군대 안 갔거든. 얘가 뭐냐면 얘가 바로 발레야. 무슨 말이냐? 이 명제가 거짓이라면 니네가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며. 그치? 모두 다 가야 되지. 근데 안 가네 있는데 얘가 발레야. 뭐냐면 반대되는 예시라는 거야.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를 우린 발레라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군대에 갔는데 얘 안 갔거든. 거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이라는 건 모두 다 만족해야 참인 거지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야. 자, 이어서 어떤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 얘는 뭐야?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나 군대 갔다 왔거든. 그치? 한 명이라도 참인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 한 명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차이는 그 느낌이야. 모든은 모두 다 만족해야 참. 어떤은 하나만 만족해도 참.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 없어. 그냥 유한용이라고 부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발레라고 안 하고 발레는 반대되는 예시에만 이런 발레라는 용어가 있고 참임을 보여주는 뭐 이런 건 없어. 알겠지? 근데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렇게 해볼까?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거지. 왜? 뭐 1도 거짓이고 2도 거짓이잖아. 그런 놈들이 다 발레인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왜? 0 때문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인 거야. 그 차이를 좀 구분해 주면 돼. 모든이랑 어떤의 차이. 모든은 모두 다 만족해야 그 문장이 참인 거고 어떤은 하나만 만족해도 참인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그러면서 아까 기억해야 되는 게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에 있다라고 좀 기억해 줘야 돼. 요거는 좀 그냥 외워야 돼. 좀 알겠지? 모든과 어떤은 서로 부정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게 모든과 어떤의 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이게 좀 어렵잖아.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되게 어렵지, 그지? 그래서 명제가 어려운데 잘 봐. 이어서 가볼게. 자, 얘는 뭐냐면 명제의 연산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명제를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간단한 걸로 가볼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한번 해볼게. 자,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한번 이제 해보자. 얘는 조건인데요.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도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되는 거야. 그때 요 두 개를 연결하면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왜?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니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맞잖아. x가 1이면 제곱하면 당연히 1 나올 거 아니야. 참인 말이지. 맞지? 얘는 참이야. 그래서 요 명제의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했지? 가정, 요 명제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한다 했어. 그때 이 명제에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역이라고 할 거야. 역. 그래서 역이라는 건 이거야.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라고 쓰면 이걸 우린 역이라 그래. 근데 이 역을 봤더니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고 얘는 진리집합이 1이지. 포함관계가 어때? 이렇게 되지. 거짓이네. 그래서 보통 너네가 이렇게 얘가 참인데 어떤 명제를 역취했거든.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 거짓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은 그냥 자리만 바뀔 뿐이지 참거짓을 논하진 않아. 무슨 말이냐? 만약에 둘 다 포함관계가 없어서 거짓이야? 자리 바꾼다고 해서 포함관계가 생겨? 아니잖아. 거짓이야. 그러니까 역은 자리를 아무리 바꾼들 참거짓에 이 결정을 해주진 않아. 근데 그냥 역이라는 용어는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꿔봐라 이런 뜻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역이라는 건 뭐라고?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꾼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럼 이어서 대우라는 게 있는데 대우라는 건 뭐냐면 얘는 부등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x가 3보다 작으면 x는 5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자.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잘 모르겠으면 얘를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줄게. 잘 봐. 얘가 P라는 조건이 x가 3보다 작으면 Q라는 조건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네들의 진리집합을 한번 표현해 볼게. 요놈의 진리집합 P는 3보다 작다야. 요렇게. 요게 P. 요거의 대문자. 얘의 진리집합 Q는 5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요렇게. 얘가 Q.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겠어? Q가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맞지? 이 명제는 뭐야? 참이야, 참. 그지? 근데 이 명제에 너네한테 뭘 구하라고 하냐? 대우를 구하라고 할 거야, 이제 대우. 요게 되게 중요한데 대우라는 건 이 명제를 자리 바꾸는 게 역이라고 했잖아.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면 그게 대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기 있던 P가 결론으로 가고 여기 있던 Q가 가정으로 가는데 요 Q가 not Q로 가는 거고 요 P가 not P로 가면 그게 대우야. 그래서 요 Q의 부정을 구하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뭐야? X가 5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X가 3보다 작다의 부정은 뭐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대우를 구해봤더니 대우라는 건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라 했어. 근데 얘가 참이잖아? 그럼 대우도 똑같이 참을 따라간다. 한번 그려볼게. 자, 얘는 X가 5보다 크다니까 여기 있는 거야. 이거는
Q의 여집합, 낫Q니까. 얘는 P의 낫P니까 P의 여집합인데 얘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요 그림이 될 거고 얘가 P의 여집합이야. 근데 포함 관계가 누가 커? P의 여집합이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참이잖아. 얘도 참이야. 쌤 이거 우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잘 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것도 잘 봐. 집중해봐. 증명을 한번 해줄게. 근데 결국 증명이 중요하지 않아. 외워야 돼.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거의 대우도 거짓이야. 근데 증명이 중요하진 않아. 잘 봐. 근데 집중을 한번 해봐. 한번 보여줄게.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얘가 참이라고 해볼게. 얘가 참이라고 하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요게 존재해야 참이니까. 그럼 그 말은 P, Q가 이렇게 포함되겠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얘가 참이니까. 그럼 잘 봐. 요 그림은 Q가 이렇게 있으면 P가 이렇게 있는 그림이지. 그치? 그럼 잘 봐. 그럼 너네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은 누가 더 커? P의 여집합이 커? Q의 여집합이 커? P의 여집합이 더 크다라는 게 이해 가야 돼. 왜? P는 요만큼에서 부정을 한 거고 Q는 요만큼에서 부정을 한 거니까 P가 더 큰 범위일 거야. 그래서 포함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를 이쁘게 좀 바꾸고 써볼게. 이거 반대로 써볼게.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자, 얘가 참이면 요걸 만족할 거고 그거는 요걸 만족할 거야.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요게 만족을 하잖아? 그러면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라는 거야. 그치? 포함관계가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 얘랑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을 한 이 명제도 참으로 따라가. 거짓도 마찬가지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그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대우라는 건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건데 원래 명제가 참이잖아? 대우를 구하면 걔도 참이야. 원래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럼 대우를 하면 걔도 거짓이야. 그 다음에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건데 참거짓은 몰라. 그때그때마다 달라. 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되게 별거 없는데 오늘 좀 많은 걸 배웠죠, 맞죠? 요걸 좀 기억을 해주면 돼. 이걸 우린 대우라고 한다. 잘 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이거 볼까? 잘 봐. 자, 766번 볼게. 자, 너네한테 A 플러스 B가 양수면 A가 양수거나 또는 B가 양수래.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A 플러스 B가 양수라는 건 더하면 양수래. 그럼 A가 양수거나 B가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A만 양수해도 되지. B만 양수해도 되지. 둘 다 양수해도 되네. 근데 얘는 둘 다 양수해도 되는 거고 맞는 거 같고 맞지? A만 양수해도 되나? 근데 A만 양수해도 되는데 뭔가 좀 제한이 있지 않나? 왜냐면 A가 5면 B는 5보단 작은 음수여야 되잖아. 숫자가. 뭐 그런 제한이 있지. 그럼 얘가 또 다양할 것 같은데 좀 헷갈리잖아. 이제 부등식에서 있잖아.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되게 불리해. 부등식에서는 특히나 불리해. 또는은 이것 또는 이거.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라는 건 얘만 만족해야 되고 얘만 만족해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부등식일 땐 너무 어려워. 그래서 또는은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바꿔주는 게 좋아. 그리고로.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 명제가 좀 헷갈리잖아. 그럼 이거의 대우를 구하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명제가 참거짓인지 판단하고 싶은데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일 거야. 왜? 똑같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거의 대우를 구해볼게. 요거의 대우는 뭐뭐이면 앞에 요게 가정이고 요게 결론인 거야.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하면 이거지. A가 음수 고 B도 음수면 A 플러스 B는 음수이다. 너무 당연하게 참인 게 딱 보이지 않냐? 야,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더하면 당연히 음수잖아. 그치? 0,0이어도 상관없고 누가 봐도 참이잖아. 이거보단 이게 파악하기 편하다고. 맞지? 그래서 어떤 명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대우를 파악하는 거야. 대우가 참이잖아? 얘도 참일 거거든. 얘가 거짓이잖아? 얘도 거짓일 거거든. 이때 사용하는 게 대우야. 알겠지? 그리고 부등식에서 또는이 나오면 웬만하면 대우야. 또는은 내가 역할이 좀 안 좋거든. 부등식에서는 특히나. 알겠지? 부등식에서 또는이 나오면 웬만하면 대우를 구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알겠지? 요거 좀 기억해주면 좋아. 그래서 요게 대우의 역할이야.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라서 그렇게 따라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된다. 마지막 요거까지 설명하고 쉴 거야. 잘 봐. 여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 별거 아니야. 잘 봐. 집중해봐. 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 앞에서 혹시 압교디어라는 사자성어 배웠니? 그게 뭔 사자성어야? 어쨌든 압교디어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서 뭐냐? 여기서도 사자성어 하나 가르칠 건데
앞필 뒤충이라고 가르칠 거야. 앞필 뒤충. 그냥 줄임말이야. 앞필 뒤충이라는 건데 간단하게 가볼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절대값 x가 1이면 x는 1이다. 예를 들어 x제곱이 1이면 절대값 x는 1이다. 그냥 간단하게 볼게. 잘 봐. 이런 명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너무 간단해서. 근데 그래도 가볼게. 자, x가 1이면 얘는 진리집합이 1밖에 없어. 얘는 x제곱이 1이다. 마이너스 1과 1인 거지. 얘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참. 그치? 요 정도는 이제 알죠? 맞죠? 그 다음 얘도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인 거고 얘는 진리집합이 1밖에 없죠.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주둥이나 혓바닥 방향이 다르네. 뭐야? 거짓. 그지? 그 다음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인 거고 얘도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라서 포함관계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뭐야? 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얘네가 참, 거짓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잘 봐. 요 놈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야. 충분 조건.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얘를 필요 조건. 얘를 뭐라고 할 거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약속 같은 건데 이것도. 자,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충분해. 그래서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대. 뭔 개소리 하겠지. 근데 진짜 이렇게 가르칠 거야. 자,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선 결론에 원소가 좀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존나 어이없지? 그래서 이게 어렵잖아. 진짜 실제로 이렇게 가르쳐.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줄여서 앞필 뒤충이라고 할 거야. 앞필 뒤충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이야. 진리집합을 비교했는데 앞이 더 크잖아? 그럼 필요 조건이야. 진리집합을 비교했는데 뒤가 더 크잖아? 그럼 충분 조건이야. 라고 외울 거야. 그럼 앞에도 크고 뒤에도 큰 똑같은 조건이잖아? 그럼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외우면 돼. 그냥 외울 거야. 알겠지? 왜냐면 진짜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그냥 그렇게 가르쳐. 진짜 실제로 보면. 아마 학교 선생님 딱 그렇게 얘기할 거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앞필 뒤충이라고 그냥 외울 거야, 우리는.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 그럼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다고. 잘 봐. 예를 들어 x가 1이면 x는 0이다. 자, 얘는 진리집합이 1이죠. 얘는 진리집합이 0이죠. 얘는 포함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얘는 조건이 없는 거야. 포함관계가 존재하면서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 앞뒤가 똑같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어. 요 멘트 때문에 너네가 제일 많이 들리는데 잘 봐. 여기 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무슨 말이냐? 잘 봐. P는 Q이기 위한 뭐뭐뭐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이 맞아. 근데 잘 봐. 거꾸로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진짜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아이고 이렇게 써줄게. 다시 갈게. P이기 위한 Q는 하고 쓸 때가 있어. 그럼 얘는 Q이면 P이다.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뭐뭐이기 위한이 결론이야. 이거는 가정이고 얘가 이기 위한이 결론이야. 항상 뭐뭐이기 위한 Q잖아. 아, 얘가 결론이고 얘가 가정이라는 거야. 그것만 잘 신경 쓰면 돼. 알겠지? 가끔 너네가 P는 Q이기 위한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해서 얘가 막 필요 조건이야 하면 앞필 알겠어. P는 이기 위한 Q는 필요 조건이야 했더니 앞이 큰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이기 위한이 뒤로 가야 된다고. 알겠지?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그러고 앞필 뒤충만 외우면 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참 거짓하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너네한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래.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가 알려주는 포함관계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 포함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필요 조건이라고 알려주잖아? 그럼 얘는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앞필 뒤충이니까. 앞필이라서 얘는 거짓이야. 그치?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 거짓인 것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포함관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새끼의 역이라는 게 뭐였지? Q이면 P다 자리 바꾸는 거. 역을 구하면 참이겠네 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잘 안 알려줄 거야. 이 명제는 필요 조건을 만족해. 이 명제는 충분 조건을 만족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걸 보고 너네가 포함관계를 예상하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을 외워두면 돼. 필요 충분 조건은 앞필 뒤충으로 외워주면 되고 요거 한번 적고 요거 한번 적어놓고 쉬어.
문제에서 뭐라 했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달래요. 명제가 아닌 거. 1번 보자. 1번. 1번은 2x 플러스 8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닙니다. 얘는 왜 아니냐? 넘겨봐. x 넘겨봐. 그럼 뭐야? 3x 하고 1도 넘기면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인데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죠. 그치? x가 뭐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조건입니다. 명제가 아니라. 틀린 거지. 명제가 아니라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나머지 것도 읽어볼까?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이거는 명제 아니야? 명제죠?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참 명제. 다음 x가 1이면 x-4는 3이다. 얘는 명제 아니야? 명제입니다. 근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명제인 거지. 그치? 그 다음 두 자연수 a, b가 홀수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읽어보니까 참이지. 참인 명제. 그치? 그 다음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것도 참이지. 그치? 답 1번. 1번이 조건이다. 다음 2번. 자, P 또는 not Q의 부정을 구하래. P 또는 not Q의 부정. 자, 얘를 부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P도 부정되는 거고 또는도 부정되는 거고 not Q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not P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건데 부정의 부정은 당연히 그대로 돌아오겠죠? Q가 되는 거지.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된다라는 거. 그치? 그거 구해주면 돼. 그럼 가보자. not P는 뭐야? P의 부정이니까. 자, X는 니네 이거 어떻게 읽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잖아. 어떻게 읽었냐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라고 읽었잖아.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P가 이거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야. 이거야. 이거의 부정은 뭐겠어? 이거의 부정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치? 요거의 부정은 얘가 되는 거야. 그치? 부등식. 이렇게. 그다음 Q는 뭐 그대로니까 냅둘게. 그러면 그 not P랑 Q랑 그리고니까 교집합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가 교집합이니까. 그지? 그리고 and의 느낌.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얘는 부등식 보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 Q는 뭐야? Q는 마3보다는 크고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아이고. 빵꾸대. 이렇게.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not P.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인 거고 얘가 Q인 거지. 그래서 그거 교집합 구해달래. 그럼 뭐야? 마3보단 크고 마2보단 작고 또는 3보단 크고 5보단 작다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래. 그치?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또는인 거야.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이거 그리고라고 써야 되나? 야 이거 그리고 이거야? 그럼 공통범위가 없잖아. 그럼 해가 없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이것 또는 이게 맞는 거야. 그치? 다음. 그런 거 이제 잘 구분해야 돼. 3번. 전체 집합 이거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각각 이거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자 가볼게. 자 전체 집합이 뭐냐면 지금 12의 양의 약수래. 그러면 12의 양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3, 4, 6, 12가 있는 거래. 그럼 가보자. P는 진리집합 P 구해볼게. P는 4보다 작은 수니까 1, 2, 3이 있는 거네. 1, 2, 3. 그 다음 Q는 2하고 14이니까 2, 3, 4, 6인가 봐. 2, 3, 4, 6 이렇게. 그치?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보면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P가 이렇게 있고 Q가 이렇게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PQ. 그럼 P집합의 원소랑 Q집합 원소는 이게 2, 3 겹치고 여기 1이고 여기 4, 6이네. 그럼 12는 여기 있나 보네.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거야. 1번 가자. 1번. not P라는 건 P의 부정이죠. 그거의 진리집합은 분명히 P의 여집합이겠지. 그럼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개. 그럼 Q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2개. 그럼 2번은 2개. 그 다음 P 그리고 Q래. 그리고가 합집합이라 했어? 교집합이라 했어? 교집합. 그럼 P 그리고 Q가 몇 개? 2개. 교집합이니까. 그 다음 not P 또는 Q래. 자 저거 집중해봐. not P 또는 Q야. not P는 P의 부정 또는은 합집합 Q는 그냥 Q. 그래서 P의 여집합 합집합 Q를 구해달라는 거야. P의 여집합과 Q랑 합집합을 하면 몇 개야? 4개야? 5개야? 5개. P의 여집합이 여기 3개인데 그거랑 Q까지 합집합했으니까 5개가 된다. 그치? 5개. 다음 5번은 뭐야? P 또는 not Q래. 그럼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몇 개야? 몇 개야? 4개, 4개. 여기 그려줘야 돼.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돼. 이거 언제 다 이거 또 하고 있어. 얘는 P 또는 Q의 여집합이네. 이거 쓰고. 이것까지 쓰고 나면 이거 여기서 파악해야 돼. P랑 Q의 바깥쪽의 합집합이니까 요거구나.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구나라고 찾을 줄 알아야지. 이게 머릿속으로 돼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어려워. 답은 그래서 5개짜리인 4번이 답인 거야. 알겠지? 너네가 집합의 연산에서 잘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잘 해놨겠지, 그지? 자, 이어서 가보자. 자, 다음 보면 이 명제가 참인 거 잘 봐. 이거야. 읽어보고 파악되면 제일 좋아. 안 되면 진리집합. 자, 봐봐. 얘는 x제곱 플러스 x가 0이면 얘 진리집합이 뭐야? 요 2차 방정식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를 만족하는 x값은 0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 두 개면 요거래. 포함관계가 있어? 얘는 0하고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보다 크던데 포함관계가 없지. 그지? 얘 거짓이야. 거짓. 포함관계 없으니까. 자, 이어서 x, y, z가 크기 순서면 x, y 곱하기 y, z는 이렇게 되니. 요거면 요걸 만족할까? 물론 진리집합을 따져도 되는데 발레를 좀 찾아봐도 될 것 같거든. 잘 봐. 예를 들어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뭐 3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맞죠? 크기 순서. 근데 곱하면은 얘가 3인 거고 곱하면 얘가 마3인 거라서 오히려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거짓인 거지. 거짓. 그지? 그 다음 이어서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으면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y는 뭐보다 작은 거야? 2보다 작은 거지. 그지? 그럼 얘랑 얘랑 똑같네? 그지? 근데 똑같지만은 않아. 왜냐면 잘 봐. 얘는 x가 1보다 작고 y가 1보다 작잖아. 근데 얘는 x랑 y랑 더해서 애초에 2보다 작다고 했지. 그럼 누가 더 다양하냐면 얘가 더 다양해. 왜 더 다양하냐면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도 맞거든. 근데 얘는 3인데 얘가 0이어도 돼. 아이고 미친놈 미안해. 3인데 마이너스 1이어도 돼. 그것도 되잖아. 얘는 음수도 얘는 2보다 1보다 큰 놈도 되는 거잖아. 얘가 더 다양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인 거야. 똑같아서 참인 게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 참인 거야. 참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다음 이어서 가볼게. 4번도 가보자. 4번은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양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일까? 둘 다 0만 아니면 돼. 얘네 둘 다 0이면 0일 거 아니야?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야? 둘 다 0만 아니면 똑같은 말이지. 얘도 참이네? 근데 얘는 0만 아니면 돼. 둘 다 0만 아니면 돼. 헷갈려. 대우로 구할게. 헷갈린다. 대우로 가자. 헷갈리니까 대우로 갈게. 이 명제가 헷갈리면 대우로 구해보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면 요거 2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인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볼게. 자, x가 0이거나 y가 0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0이어야 되지. x만 0, y는 상수. x가 상수, y가 0. 둘 다 0, 0이어도 돼. 근데 얘는 음수 나오려면 둘 다 뭐밖에 안 돼? 0, 0밖에 안 돼. 얘는 0, 0밖에 안 되지. 그치? 얘는 0이면서 3 이런 거 되는 거잖아. 얘가 더 다양하겠지. 거짓이네. 그럼 저 원래 명제도 거짓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거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대우로 파악해주면 돼. 이럴 때 맞지? 가볼게. 이어서 x랑 y랑 곱한 게 0이면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둘이 곱해서 0이다. 그럼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라는 거네.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뭔데?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지. 얘는 0, 0밖에 안 되지. 얘는 0, 3 이런 거 되잖아. 얘가 더 다양하죠? 얘도 거짓이네. 그 답 몇 번? 3번이 답이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파악해주면 된다. 다음 5번. 다음 전체 집합 이거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아까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그때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요거이면 요거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명제. 잘 봐.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 착각하는 게 이렇게 되면 거짓이네 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야. 왜? 포함관계가 없어도 거짓이야. 그지? 그래서 거짓임을 보여준다라는 건 읽어보고 좀 파악을 해야 돼. 다 어려워. 그래서 명제가 그래서 어려워. 잘 봐.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P이면 Q이다에서 요 P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지. 그래서 P의 원소들 중에 not Q에 들어가면 참인 거고 P의 원소들 중에 not Q에 안 들어가면 거짓인 거야. 그럼 P를 만족하는 원소가 누구냐면 A, B가 있거든. 그지? not Q는 뭐야? Q의 여집합이지. 그래서 A는 참을 보여주는 원소야.
A는 not Q에 포함되어 있거든. 근데 B는 not Q에 안 들어가 있지. 얘가 바로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인 거야. 무슨 차인지 이해가니 얘기라?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답은 B인 거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거짓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함돼야 돼. 이거 아니야. 알겠지? 이거 아니야. 다음 6번. 전체 집합 이거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이거라고 하자. 그때 얘가 참이래. 얘가 참이라는 건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될 때 항상 옳은 거 찾아야 돼. 가볼게. 그럼 얘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려. 그냥 P의 여집합 그냥 그 상태로 그려. 그러고 이미지 트레이닝 갈 거야. 잘 봐. Q가 있고 P의 여집합이 있어. 그럼 P는 Q의 여집합의 반대가 P일 거야. 그러면 P랑 Q랑 포함 관계가 있어? P랑 Q랑 포함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1번 틀렸어. 왜냐면 P는 요거의 바깥인데 Q가 거기에 들어가? 아니 여기 못 들어가. 그지? 그래서 거짓인 거야. 2번은 뭐야? P는 not Q에 포함돼? 아니야. 왜? P가 더 큰 범위야. 요거의 바깥이 P거든. not Q는 요거의 바깥이거든. P가 더 크기 때문에 틀렸어. 반대로면 맞는데. 그지? 그 다음 얘는 P랑 Q랑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P랑 Q랑 교집합을 구하면 공집합이야? 아니 여기 도넛 모양이 있잖아. 그지? 틀렸어. 자, 3번은 P랑 Q랑 합하면 전체야? 맞는데. P랑 Q랑 합하면 전체 맞는데. P는 요거의 바깥이고 Q랑 합하면 전체 맞잖아. 그지? 전체 맞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왜? P의 여가 이거잖아. 그럼 P는 뭔데? 이거의 바깥이야. 그지? 그거랑 Q랑 합했대. 그럼 4번 맞잖아. 4번 전체 맞아. 4번이 답인 거야. 그지? 그 다음 P랑 Q랑 빼면 P에서 Q를 빼면 뭐야? 요거 빼고 다겠지. 공집합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틀린 거지. 답 몇 번이야? 4번이야.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 쌤, 얘가 참이면 꼭 이 그림만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그림도 가능하냐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참이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주둥이나 혓바닥 방에 같은 게 존재하면 참이라니까. 그러면 쌤 Q랑 P의 여집합이랑 같은 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항상 옳은 거지. 항상 옳은 거. 4번 봐봐. 4번 이거 봐봐. Q가 이거지. P는 이거의 바깥이지. 합하면 전체 맞잖아. 4번 맞네. 항상 옳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풀라 이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물론 이것도 확인해주면 제일 좋지. 근데 아마 둘 다 만족하는 건 딱 4번밖에 없을 거야. 확인해보면. 근데 원래는 둘 다 따지는 게 맞는데 그래도 확인할 때 우리가 너무 그것까지 다 따지면 너무 헷갈리니 요거 먼저 기본적으로 따져 놓고 거기서 추려. 근데 추렸는데 답이 여러 개 나오네? 이것도 혹시 되는지를 확인해봐. 그럼 그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다음 7번. 두 조건 요놈에 대해서 명제 얘가 참이 되도록 잘 봐. 얘도 참이 돼야 된대. 얘가 참이 된다는 건 또 기본적으로 이거야. 물론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일단은. 그게 너무 헷갈리니까. 자,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자,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P의 범위는 저 절대값을 풀면 분명히 마3부터 x-k의 3이 이렇게 될 거고 x는 k-3부터 k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요게 P의 범위야. 그다음 Q의 범위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 냅두고 참이 돼야 된다는 건 P가 Q에 포함돼야 된다는 건 Q의 범위가 더 기본적으로 커야 돼. 이렇게 가고 그 안에 P가 이렇게 있어야 돼. 얘가 Q고 얘가 P인 거야. 맞지? 이렇게 K-3, K 플러스 3. 그래야지 P가 Q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부등식은 자 이제 너네가 어려워하는 그 부등식 나와. K-3은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되고 K 플러스 3은 걔는 6보단 작아야 돼가 일단 부등식의 범위야. 그지? 그러거나 생각하는 거지. 요 P의 범위가 있는데 자 P가 Q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P 범위가 요렇게 돼도 돼? K 플러스 3이 6이어도 되냐 이거야. 돼. 왜? K 플러스 3이 아무리 6이어도 P의 원소에는 6이 안 들어가. 그지? 빵꾸니까. 근데 Q는 어차피 6 들어가니까 Q가 더 많아야 된다며. 요거 되는 거야. 맞아?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얘도 어차피 빵꾸라서 요렇게 돼도 상관없다고. K-3이 마이너스 2여도 주황색은 마이너스를 안 가져. 근데 하얀색은 같잖아. 하얀색이 더 많아야 되는데 되는 거야. 요거야. 그래서 K는 어떻게 돼? K는 넘어가면 1보단 커야 되고 K는 뭐보단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된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K 개수는 1, 2, 3, 3개가 되는 거예요. 쌤, 그럼 같을 때는요? 같은 게 불가능하겠지. 왜? 이 새끼는 등호가 없고 이 새끼는 저거 새끼는 등호가 있는데. 그지? 같은 게 불가능하겠네. 그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다음. 8번.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자, 읽어보고 파악하면 제일 베스트.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얘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치. 왜? 2가 있네, 2. 2라는 소수는 짝수야. 어떤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라 했잖아. 얘는 참이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헷갈리는데? 참을 동그라미라고 할게.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모든 실수는 맞잖아. 이거 참이네. 자.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보다 작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네. 아니, 참이야. 왜 참일까? 분수면 돼, 분수. 2분의 1 집어넣어봐.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치? 이거 풀어봐. 이거 풀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은 거죠.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 거죠. x값 범위는 뭐야? 0부터 1 사이인 거잖아. 그치? 0부터 1 사이의 숫자면 참인 거야. 근데 어떤은 뭐야?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x가 정수란 말 있어? 없거든. 실수면 되거든. 이거 참이야. 맞아?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참이네. 이건 이 정도는 뭐 0 집어넣어봐도 보이잖아. 어떤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니까 참이고.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무리수의 제곱은 유리수야? 루트 3을 제곱하면 유리수겠지. 근데 루트 3 플러스 1도 무리수 아니야? 이거 제곱해도 무리수인데. 루트 안 풀리는데. 그지? 틀렸지. 거짓이. 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다 만족해야 되는데. 답 5번이다 라고 푸는 거야. 이게 모든 거 어떤의 차이야? 다음 보면 x, y가 실수일 때 다음 중 그 역이 참인 거야. x랑 y가 모두 실수래. 그 역이 참인 거. 잘 봐. 역이라는 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 했어. 그럼 이거 역 다 구해야겠네가 아니라 역이 참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요거의 역인 Q이면 P이다가 참이 돼야 된대. 그럼 이거란 소리네? 그럼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앞필 뒤충. 그래서 이렇게 필요 조건인 거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사실 필요 충분이어도 상관없어. 역이 참이기만 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앞이 더 큰 게 있기만 하면 돼. 가볼게. 자, 가볼게. 잘 봐. 포함 관계를 일단 보자. 얘는 진리집합이 0 하나지. 얘는 x가 0 하나야. 얘는 y가 0이면 x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포함 관계가 이거야. 그지? 얘는 자리를 바꿔도 거짓이야. 원래가 참인 거잖아. 자리 바꾸면 거짓이잖아. 역치하면. 그지? 이어서 얘는 진리집합이 뭐야? x는 3분의 7보다 크다고. 얘는 x는 2보다 크다. 누구의 범위가 더 많아? 3분의 7보다 큰 게 많을까? 2보다 큰 게 더 많을까? 2보다 큰 게 더 많을 거야. 잘 모르겠으면 그려봐. 아, 2보다 크다는 여기 있을 거고 3분의 7은 2보다 크거든. 여기 있을 거야. 누구의 범위가 더 많은 거야? 부등식은 범위가 2보다 더 큰 게 더 많은 거잖아. 포함관계가 이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역을 구했을 때 참이었으면 좋겠어. 원래 참이 아니라. 자, 얘 봐. x랑 y가 모두 짝수면 x, y는 짝수이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이게 역을 취하면 참이냐고. 얘는 진리집합이 둘 다 짝짝밖에 안 되지. 얘는 짝짝도 되지만 짝홀 홀짝도 되는 거잖아. 누가 더 다양해? 얘가 더 다양해. 얘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괜찮다 그랬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플러스 y는 0보다 크다. 일단 참인 거 같지? 맞잖아. 참이잖아. x가 양수고 y가 양수면. 그럼 누가 더 다양한지 생각해봐야지. 얘는 양수밖에 안 되지. 그지? 얘는 3인데 마이너스 2도 돼. 누가 더 다양해? 얘가 더 다양해. 그지? 그래서 얘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인가 봐. 자,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이라는 건 뭐야? x도 0, y도 0이야. 얘는 0밖에 안 돼. 절대값 플러스 돼. 근데 얘도 제곱, 얘는 똑같은 말이네. x도 0이고 y도 0이야. 이 말이잖아. 똑같지? 얘는 요거면서 요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참이거든? 근데 역해도 참이잖아, 얘는. 필요 조건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답이야. 5번이 답이야. 어려워? 어렵니, 효인아? 그치? 좀 어렵지? 좀 많이 어려운 거 맞아.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수학이랑 좀 달라, 결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너 어쩌겠어. 배워야 된대. 다음 보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요거이면 이 부등식 또는 이 부등식. 아까 얘기했잖아. 부등식에서 또는 나오면 골치 아프다니까. 뭐 하면 돼? 대우 구하면 편하다고. 대우. 그럼 대우 구하면 어떻게 돼? A가 K보다는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 플러스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참이 됐으면 좋겠대. 자,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는 K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잘 봐. 얘는 범위가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색칠이네. 얘는 범위가 K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요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려면 K 마이너스 1은 4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요 K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올라가도 되냐 이거야. 똑같아져도 돼? 얘가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아져도 되냐고. 이렇게 돼도 된다니까. 이거 등을 붙는 거지. 그치? 그래서 K는 뭐보단 커야 돼? 5보단 커야 돼. 이렇게.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다? 5다 라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다음. 배 아파. 11번. 개꿀 나왔어. 야, 이제 조금 숨 쉬어도 돼, 이제. 자, 3단 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3단 문법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3단 문법 아름쌤한테 안 배웠어? 헐, 이거 안 배웠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 배우는데? 집합의 연산인가, 거기서? 유경이 안 배웠다고 했다. 3단 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잘 봐, 이거야. 아산 사람은 충남에 포함되어 있지. 그지? 아산 사람이면 충남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지. 그럼 충남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불러도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아산은 충남에 포함되고 충남은 한국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산은 한국에 포함되는 거지. 라고 연결하는 게 3단 논법이야. 오케이? 이거를 명제로 가면 이거야. P면 Q이다가 요게 참이래. Q이면 P이다, Q이면 R이다가 참이래. 야, 얘가 참이야? 이거네. 얘가 참이야? 이거네. 그러면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되고 Q는 진리집합 R에 포함되네. 그래서 P는 R에 포함돼 라고 연결하는 게 3단 논법이야. 오케이? 요게 3단 논법. 오케이? 그럼 P면 R이다도 참이겠지. P는 R에 포함되니까. 그지? P면 R이다. 이거 참이다. 이렇게. 이걸 연결하는 게 3단 논법이야. 자, 가볼게. 두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가 모두 참이래. 자, not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가 참. 이 두 개가 모두 다 참이야. 얘네들 참이니까 포함하기가 이거 생겨. 참이야, 참. 잘 봐. 야, 이게 참이면 아까 이거의 대우도 참이라 그러지 않았냐?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라며. 그럼 not P면 Q이다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not Q이면 P이다도 참이지. 맞아? 그럼 not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야. not Q이면 P이다. not Q이면 P이다. 이거 잘못 적었구나. 그치? 미안해. 이거 잘못 적었어. 다시 한번 읽을게.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래. 그치? 이거 잘못 읽었어. 미안해. 이거. 그래서 둘 다 참이래. 그럼 잘 봐.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라고? not P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P이다도 참이지. 그럼 그거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야. not Q이면 P이다. 이것도 참인 거야. 그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야. 그럼 자, 이어서 P면 not R이다가 참이지. 그럼 P면 not R이다가 참이면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야. 그럼 뭐야? R이면 not P이다. 이것도 참인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거야. 하나 연결하잖아. 3개짜리 3단 논법에 대한 대우를 구하라 그러면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서 모두 다 부정이야. 다 뒤집으면서 부정하면 돼. 3개짜리도. 그래서 요거 2개가 다 참인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골라달래. 가볼게. Q이면 not Q이면 P이다로 가는 거 있어? 있으니까 1번은 참인 거야. 얘는 다 참일 거 아니야. 이어서 not Q이면 not R로 가는 거 있어? 있네. 참이야. 다음 R이면 Q로 가는 거 있어? 있네. 이것도 참이야. 4번 R이면 not P로 가는 거 있죠? 쟤도 참이고요. R이면 not Q로 가는 건 없거든. 5번만 모르는 거야. 5번 거짓이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명제인 거, 참인 명제인 거 불러달래. 집중해봐. 별거 아니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까 필요 조건이 뭐라 했어? 앞필, 뒤충 기억하라 했죠?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 그럼 얘는 이거네.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 맞지? 근데 이건 참이잖아. Q이면 P이다. 이건 참이겠지. 요건 참인 거 맞잖아. 그 다음 이어서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앞필, 뒤충이니까 뒤가 큰 거지.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럼 뭐야? R이면 Q이다는 참인 거네. 맞아? 그럼 요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야. 자, R이면 Q이다가 참이지. 그럼 Q이면 P이다가 참이니까 요거 연결해도 되지. 이렇게. 그지? 그럼 R이면 P이다도 참일 거야. 그 다음에 요 세 개짜리에 대한 대우.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인 거고, R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R이다가 참인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 가지고 가는 거야. 가보자. P에서 Q로 가는 거 있어? 없어. P에서 Q로 가는 거 없는데? 그지? 제가 1번 틀렸어. 기억 틀렸어. 니은 Q에서 R로 가는 거 있어? 아, 그것도 없는데. 니은도 틀렸어. 3번 R에서 P로 가는 거 있어? 있네. 디귿은 분명히 참일 거야. 오케이? 이어서 not P면 not Q로 가는 거 있어? 있네. 리을도 참일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죠? 다음 이어서 요 3단 문법이 말로 나오면 조금 헷갈려. 말로 나오면. 근데 똑같아. 잘 봐. 음악을 좋아한다를 P라고 할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Q라고 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을 R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 자, 좋아한다가 그냥 명제라고 해볼게. 가가 참이라는 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이거 참이야. 두 번째,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이야. 오케이? 요 두 개가 참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요거의 대우는 뭐야? R이면 P이다. 그럼 R이면 P이다. 그럼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뭐야? not Q이면 not P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PQR이 좀 헷갈리겠지만 천천히 가보자. 1번부터 볼게. 음악은 P고요. 체육은 R입니다. 그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을 좋아한다는 건 P이면 R이다가 있니? P이면 R이다? 없네. 이거 찾는 거야. 2번은 뭐야?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Q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R이네. Q이면 R이다 있나? 없네. 그지? 그 다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음악은 P, 미술은 Q. not P, 아우씨 헷갈려. not P이면 not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없네. 4번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R이면 Q이다. R이면 Q이다. 있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맞지? 분명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얘들아, 이건. 다음 중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 잘 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앞필이야, 앞필. 앞필.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건 뒤축은 안 된대. 그러니까 필요 조건만 만족했으면 좋겠대. 무조건 앞이 큰 거를 찾아야 돼. 무조건 앞이 큰 거. 자, 가보자. 또 집중해봐. 요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 이런 문제 무조건 명제 단원이 시험법이다. 무조건 하나 나올 거야. 진짜. 무조건 하나 나올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는 거는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니네도 몇 문제, 대표 문제만 풀어봐서도 알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냐? 물어보는 것들이 거의 크게 달라지지 않아? 집중해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라는 건 둘 다 0이라는 거야. 둘 다 0.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x랑 y랑 곱해서 0이라는 건 하나만 0이어도 되지. 누가 더 다양하냐? 얘가 더 다양해서 얘는 충분 조건이야. 그죠? 이어서 얘는 x랑 y랑 비교하면 x가 더 크대. 그렇대. 그 다음에 거기다 z를 곱했는데 여전히 x가 더 크대. 얘는 참이야, 거지? 얘는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얘가 더 다양하지 않아? 아니네. 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x랑 y랑 비교했어. z를 곱했는데도 z가 만약에 음수면 오케이. 자, 이거네. 자, 얘는 3, 2 이런 것만 가능하지. z가 만약에 음수면 어떻게? 3, 2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포함관계가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를 보니까 z가 양수래. 이런 조건이 주어졌네. 그러면 잘 봐. z가 양수면 z 지워도 되지. 부동은 안 바뀌지.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지? 똑같잖아. z가 사라지면. 그지? 그럼 얘는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필요 조건만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좀 어렵지, 그지? 다음 이어서. 자, 얘는 절대값을 풀었더니 그대로 풀렸다라는 건 x랑 y랑 곱한 게 양수라는 거야. 그지? 근데 0도 되겠네. 그지? 절대값이 그대로 풀렸다라는 거. 자, 얘는 뭐야? x도 양수고 y도 양수래. 근데 얘는 0도 된다며. 얘가 더 다양하겠지. 그지? 얘는 심지어 음수도 되는데. 그지? 얘가 더 다양하잖아. 얘가 내가 원하는 거 답이네. 3번이 답이야.
그래도 쭉 읽어볼게. 연습할 거니까. 자, 4번. x가 1, 이래. 얘는 1밖에 안 되지. 얘는 1도 되고 0도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충분 조건이야. 맞아. 얘는 x랑 y랑 똑같대. 똑같대. 얘는 제곱해서 똑같대. 그럼 얘는 뭐야? 부호가 달라도 되지. 얘가 더 다양하지. 충분 조건이야. 다 몇 번? 3번이 맞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다음. 집중해봐, 얘들아. 집중해봐. 집중하고 이해 안 가는 건 안 되는데. 집중해봐, 일단. 다음 보면. 다음. 세조건 PQR에 대하여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Q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전체 집합 이거. 잘 봐.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것도. 잘 봐.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앞필, 뒤충, 이거. 앞필, 뒤충만 딱 기억하면 돼. 앞필, 뒤충. 그 다음 이어서 R은 Q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가끔 이렇게 준다고. R은 Q 이기 위한인데 Q 이기 위한 R은 이렇게 줄 때가 있다고 가끔. 그것만 잘 주의하면 돼. 그 가끔 장난질 할 때가 있어. 근데 어쨌든 R은 Q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앞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말은 P는 Q에 포함돼. 맞아? P는 Q에 포함돼. 그 다음 Q는 R에 포함되는 거지. 이 그림이네. 그럼 이 말은 R 이렇게 있고 Q 이렇게 있고 P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거 가지고 확인하래. 가보자. 또 이미지 트레이닝 해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 P랑 Q랑 합집합을 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Q가 나옵니다. 그럼 R은 그 Q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틀렸어. 1번은 틀렸어. 자, 2번 볼게. P랑 Q랑 교집합을 구한다. 뭐가 나옵니까? P는 R에 포함됩니까? 얘가 답이래. 그래도 쭉 읽어볼게. 자, Q랑 R이랑 교집합 구하면 Q랑 R이랑 교집합 구하면 뭐나? Q 나오죠? Q는 P에 포함돼? 아니죠. 자, 이어서 R에서 Q를 뺀 게 P야?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P 합 Q 열애.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뭐야? P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럼 요 가운데 뻥 뚫리고 단데? 그건 R의 여집합에 포함돼? 아닌 것 같은데? 잘 봐. 근데 팁을 하나 줄게. 이게 어렵잖아. 5번. 내가 좀 팁을 하나 줄게. 5번이 P 합 Q 여의 R 여인 거잖아. 이게 좀 어렵지. 이게 참인지 보여주는 게 좀 어렵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 잘 봐. 잘 봐.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R P 합 Q 여의 여야. 얘가 뭘 한 걸까? 내가 뭐 한 거야? 대우한 거야. 대우. 얘가 참이면 요것도 참이야. 대우라서 자리 바꾸고 부정한 거잖아. 이걸로 확인해도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데? R 얘는 뭐야? P 여 교 Q가 되는 거지. 드모르간. 드모르간 알죠? 그럼 얘는 뭐야? Q 교 P 여지. 교환 법칙은 뭐야? Q 차집합 P네. 요거야. 그러면 Q에서 P를 뺀 건 요 도넛 모양이지. 거기에 R이 포함돼? 전혀 아니죠. 틀렸네. 거짓이네. 이렇게 판단해도 돼. 요걸 확인하기 어려울 땐 대우로 가도 된다 이거야. 이런 것도. 알겠지? 요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음 16번. 다음 실수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다음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감 이거일 때 다음 P가 Q 이기 위한 자연수. 자, 이것도 무조건 나올 거야. 명제가 시험범위다. 부등식 범위 찾는 거 무조건 나올 거야. 등호 붙고 안 붙고. 자, 얘 풀면 어떻게 돼? P가 Q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거지, 요거. 그 지금 P의 범위는 뭐야? P의 범위는 부등식이니까 쟤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P의 범위야. 요게 P의 범위. 자, Q의 범위는 풀게. Q는 절대값 풀면 X-7은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고 그 다음 X는 7-K보다 크고 7 플러스 K보다 작다. 요게 Q야. Q. 그때 P이면 Q이다가 뭐 했으면 좋겠어? P로 조건이니까 앞필이었으면 좋겠대. P가 더 범위가 컸으면 좋겠대. P의 범위를 보니까 P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Q인데 Q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7-K보다는 크고 7 플러스 K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요런 모양이지. 그지? 근데 포함 관계가 요렇게 돼야 되지. 요 범위가 쏙 들어가려면 이쪽에 쏙 들어가거나 이쪽에 쏙 들어가거나 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자연수 K래. 친절한 거야. 왜? K가 자연수면 7 플러스 K는 양수지. 그럼 무조건 이쪽에 들어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야지. 이거 하나로 확정해 준 거지. 그럼 여긴 7-K가 있는 거고 얘가 7 플러스 K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7-K가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건 이해할 거고 등호를 항상 생각하라고. 등호를. 잘 봐. 요 7-k가 3이 돼서 이렇게 가도 되냐 이거야. 이래도 여전히 노란색이 하얀색에 포함되느냐 이거야. 되잖아. 왜? 7-k가 아무리 3이 돼봐야 3은 안 가질 거야. 하얀색은 3을 가져. 하얀색이 훨씬 많은 거잖아. 된다 이거야. 이렇게. K 넘어가면 K는 4보다 작아야 되고 K의 최대값은 얼마? 아, K의 개수구나. 자연수 K의 개수는 1, 2, 3, 4, 4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다음. 이거 부등식 문제에서 꼭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이건 별거 아니야. 필요충분 조건인데, 자,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앞필 뒤충인데 앞에 것도 크고 뒤에 것도 크다. 그럼 서로 똑같다라는 거지. P이면 Q에다가 잘 봐. P이면 Q에다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건 진리집합이 P랑 Q랑 어떻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얘가 말하는 말은 뭐냐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요게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 조건과 똑같은 걸 찾아달라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서로 같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을 찾아달라 이거고 얘를 푸는 방법은 집합의 연산에서 니네가 배웠을 거 아니야. 풀어보자. 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 A 합 B 교에 일단 차집합부터 풀게. 앞교 뒤 여의 연애 이렇게. 그 지금 드모르간을 쓰면 B도 여집합되고 교집합도 합집합 바뀌고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A 합과 A 합이 똑같으니까 묶을 수 있고 얘는 A 합에 비교 비여라고 묶을 수 있다. 어떻게 한 거냐? 이거 분배하면 똑같은 거야. 그지? 그 상황에서 B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돼? 공집합. B랑 B가 아닌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야. 공집합. 그럼 얘는 A 합집합 공집합이래. 얼마야? A가 되는 거고 얘는 결과적으로 A인데 A가 A 합 B였으면 좋겠대. 그치? 그 결과가 A 합 B였으면 좋겠대. 그럼 A 합 B가 A가 나온다는 건 A가 더 큰 범위일까? B가 더 큰 범위일까? A가 더 큰 범위. 요렇게. 그치? 이게 A 합 B가 A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조건 찾아달래. 몇 번이야? 2번이 답이네. 그치? 2번. 이게 답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돼. 필요 충분 조건은 그 의미야.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